사람을 대할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7가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요즘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가 자꾸 생각납니다. 말투가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표정이 좀 굳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건가? 이 생각이 저녁 내내 머릿속을 맴돕니다. 특별히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까지 신경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괜히 힘든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까지 신경 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목록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신경 안 써도 될 것에 에너지를 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의 선택입니다. 신경 쓸 것과 흘려보낼 것을 구분하는 순간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사람을 대할 때 괜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7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에 신경을 쓰는가?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들여다볼게요. 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에서 주에 깊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야 한다. 분위기를 잘 읽어야 한다. 눈치가 있어야 한다. 이 가르침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가 너무 예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신호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을 짧게 했습니다. 뭔가 불만인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한테 화난 건가? 연락이 늦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그 신호가 나와 관계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날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로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말을 짧게 한 것이 나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내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불편하게 했나? 그 해석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감정이 에너지를 씁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신경 쓴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실제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투. 사람은 그날 기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의미 부여하면 내 마음만 피곤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오늘 말투가 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톤이 낮았습니다. 이것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건가?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나는 매일 같은 말투로 말하나요? 오늘 피곤하면 말이 짧아집니다.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가 있으면 톤이 낮아집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었으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은 나 때문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상사가 오늘 표정이 굳어 있고 말이 짧습니다. 내가 어제 보고한 것 때문인가 하고 온종일 신경이 쓰입니다. 퇴근할 때까지 그 생각이 맴돕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사가 집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내 보고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오늘 피곤한 건지도 모른다. 저 사람한테 다른 일이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나와 관계없는 것일 수 있다. 이 생각 하나가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남의 평가.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 인생에 오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가 신경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 선택을 비판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 생각이 들 때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어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어제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어제 지나쳤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자기 삶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그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오래된 모임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모임에서 말을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 생각이 며칠을 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데 다음 모임에서 만난 그 사람은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기억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습니다. 이것이 남의 평가에 대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지나간 실수. 대부분의 사람은 내 실수를 이미 잊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계속 기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실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일을 다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금도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실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나뿐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거나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계속 그것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생기는가?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더 잘했어야 했다. 이 기준이 지나간 실수를 놓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배움을 가지고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 이상 붙잡고 있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지나간 실수를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이 있습니다. 그 실수가 생각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웠다. 이제 지금으로 돌아오겠다. 네 번째,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마음.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누구와도 불편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모임에서 다 나를 좋아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와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마음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다 내가 지칩니다. 이 사람에게 맞추면 저 사람이 서운하고 저 사람을 맞추면 이 사람이 서운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소홀해지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모임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럿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려 합니다.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깁니다. 모임이 끝나면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하게 한 것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집에 오면 지쳐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가까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가 있어도 됩니다. 예의 있게 지내되 모든 관계를 깊게 유지하려는 에너지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5번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 남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고 내 인생은 가까이서 보니 힘들어 보일 뿐입니다. 비교가 왜 항상 불리하게 작동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내 삶을 안에서 봅니다. 힘든 것, 불편한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부족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아주 가까이서 보니까요. 반면 다른 사람의 삶은 밖에서 봅니다. 그 사람이 공개하는 것들, 좋은 순간들, 잘된 것들이 보입니다. 힘든 것, 불편한 것, 부족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내 삶 전체와 저 사람의 좋은 면만. 당연히 비교가 불리합니다. SNS가 이것을 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것들이 모두 잘된 것, 좋은 것들입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들이 매일 쏟아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를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내가 모르는 힘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내 삶에서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비교가 줄어드는 만큼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번째, 괜한 오해. 생각보다 많은 문제는 확인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오해가 생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그 해석이 감정을 만듭니다. 그 감정이 쌓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보다 연락이 뜸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화가 난 건가? 이 생각이 며칠을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바빴던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회의에서 내 말에 반응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의견이 마음에 안 든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 생각이 며칠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그냥 그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괜한 오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하고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며칠을 혼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내 상상인지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이 생각이 괜한 오해에서 빠져나오게 해줍니다. 7번째,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는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랫동안 기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고,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고, 주변에서 이래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에 맞추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내가 이것을 원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 됩니다. 그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대 중에 내 가치와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도 됩니다. 하지만 내 가치와 맞지 않는데 그냥 기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기대는 내 자신의 기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 질문이 다른 모든 기대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신경 쓸 것과 흘려보낼 것을 구분하는 것. 오늘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 남의 평가, 지나간 실수,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습관, 괜한 오해,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 이 7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편해지는 방법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쓸 것과 흘려보낼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경 써야 할 것에는 진심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도 되는 것들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무언가가 신경 쓰이기 시작할 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이 실제로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것인가? 그 구분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얻은 인생은 신경 쓸 것과 흘려보낼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괜히 힘들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오늘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을 오늘 조금씩 느껴가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